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한 김정은이 쓰레기 풍선 테러 뉴스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어젯밤에 북한이 260개 정도가 되는 풍선에다가 오물 그리고 일반 쓰레기를 담아서 날린 것이 서울과 경기도 일대는 물론 전라도 무주 그리고 경상남도까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삐라라고 하는 것을 보냈는데요. 이제는 북한이 쓰레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참 상종하기 힘든 사람들 같습니다. 뭐 쓰레기라 하니까 일반 우리가 말하는 뭐 분리수거하는 쓰레기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그냥 분뇨를 보냈다 그러니까요. 냄새가 나서 도대체가 볼 수가 없는 그런 쓰레기를 담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또 이걸 어떻게 이 녀석들 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될지 참 우리나라 정부나 국방부는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저 인도네시아라면 두리안 먹은 껍질을 담아서 그저 그걸 보복 차원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두리안이 없으니까 그런 보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북한은 이제 극도로 남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그렇고 인도네시아를 한번 오늘 가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신문 토픽은요, 인형극, 그러니까 와양이라 그러는데요. 와양극을 재생하고 있다는 사진과 또 국민주택 청약은 늦어도 2027년에야 가능할 것 같다는 기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그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족자카르타 전통 인형극 축제가 아주 썰렁하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제 이런 인형극 같은 그런 것들은 별로 애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런 걸 배우려는 학생들도 별로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이런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이제는 점점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톱 뉴스는 인도네시아 저소득층을 위해서 마련하고 있다는 국민주택 청약 프로그램, 저축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재형저축 프로그램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말로 따빼라라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소득을 가진 모든 근로자는 이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 들고 누군 안 들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조건의 첫째는 모든 시민권자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외국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뉴스가 아닌가 생각돼요. 하지만 우파 미니멈,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그 미만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기혼자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빼라 적립금은요, 급여의 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여에서 3%를 떼어서 적립을 해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자영업자, 그보다, 그렇게 되면요, 3%는 고용주가 0.5%를 내고요. 나머지 2.5%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빼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 2.5%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영업자는 적립금,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사업을 하고 뭐 장사를 하고 그러는 사람은 적립금의 전부를 자기가 내야 된다고 합니다. 뭐 그건 회사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따빼라가 만기가 되는 조건도 있는데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야 뭐 당연히 만기가 되니까 이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58세가 넘을 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정년이 넘으면은 58세가 되는 사람은 따빼라가 만기가 되는 겁니다. 또 사망했을 때,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혹은 해고를 당하거나 퇴직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5년 연속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데도 해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마치 우리나라의 주택 청약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에는 그 CPF 같은 제도입니다. 이걸 재형저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청약을 한 지 1년이 넘어야 되고요. 저소득층의 무주택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주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첫 번째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재형저축한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집을 개조한다든지 또 뭐 수리한다든지 뭐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융자금 지불 우선순위 조건도 있습니다. 부금을 부은 기간이 긴 사람부터 먼저 지급을 해주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수준은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그 반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우선적으로 주택융자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택을 보유할 긴급성, 그러니까 꼭 주택을 가져야 되는 그런 긴급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따져서 우선순위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써요, 고용주, 그러니까 회사는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0.5%지만은 전체 직원이 많은 회사는 상당히 큰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2.5%를 적립을 강제로 해야 되니까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을 더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 물가는 또 오르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다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왜 근로자 급여에서 2.5%를 내도록 해야 하느냐는 그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급약계 일면 톱뉴스는요, 이스라엘이 라파 지구를 공격하자 유엔은 긴급 안보리를 소집하고 있다는 외신이 전해지고 있고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는 취소됐지만 결국 대학 등록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확정되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Q-321 항공기 태국공항 불시착 사고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벌써 2건의 난규류 비행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비행 루트 중에서 난기류 지역은 여러 장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행기는 그저 안전한 것으로 알고 저도 45년, 그러니까 한 50여 년을 타고 다녔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난기류, 그것은 기상학적으로 불규칙한 공기의 이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난기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폭풍이 분다든지 기압골이 생겨서 이렇게 생긴다든지 혹은 높은 산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강한 기류가 발생하니까 이것이 난기류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한 기류를 만나게 되면요, 비행기가 수평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드라핑했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되게 되는데 대부분 급강하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제 경험으로 비춰서 말씀드려 보면요, 자카르타에서 싱가포르를 갈 때 보면은 수마트라 남부의 그 무시강을 지날 때에 이런 난기류 현상이 발생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카르타에서 팔렘방 정도를 지날 때 보면은 언제나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이긴 하지만은 자카르타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비행기 한 대가요, 이 무시강에 실종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비행기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에서 자카르타로 들어올 때 보면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반자르마신 구간을 지날 때 제일 심한 기류를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비행기에서는 스낵이라든지 피자를 나눠주는 구간인데요. 거기에는 높은 산맥을 넘어야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는 적도 남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반구로 넘어가는 적도를 넘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현상을 인간이 막을 길은 현재로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비행기 탈 때는요,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방송에 따라서 자세를 고쳐 잡는 게 좋다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보건총회 WHO인가요? 총회에서 한국 조경 보사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보건부 부디 구나디 사디킨 장관이 양자회담을 갖고요. 메라푸티 인도네시아 국기와 태극기를 앞에 놓고 둘이 악수를 하고 뭔가를 주고받는 사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 세계가 결핵 퇴치에 박차를 가하자는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결핵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결핵을 퇴치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 결핵이라는 것은 가난한 국가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병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보건 분야는요, 아직도 개도국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메카로 성지 순례를 떠난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현지에서 아프니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거기서 치료를 하고 있는 사진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인도네시아 가축 시장에서 이들 아다 희생제에 잡을 소와 염소가 한창 거래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리라야 이들 아다 때 잡을 소는요, 200에서 300kg 정도 나가는 소가 한 마리당 1,700만 루피아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로 큰 소, 그러니까 1톤 정도 나가는 소는 1억
천만 루피아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간단하게 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